자, 오늘은 벨링브랜즈의 2025년 3분기 실적을 한번 들여다볼 건데요. 특히 CFO가 직접 발표한 내용을 중심으로 재무 성과의 속살을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과연 이 숫자들 뒤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바로 시작합니다. 네, 우선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헤드라인 숫자부터 볼까요? 바로 6%입니다. 벨링브랜즈의 3분기 순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6%나 성장해서 무려 5억 4,8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와, 출발이 아주 좋죠? 근데 이 6% 성장이 전부가 아닙니다. 기업의 현금 창출 능력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죠. 조정 EBITDA가 1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매출이랑 이익 둘 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살짝 더 잘 나왔다는 거예요. 이번 분기 분위기가 아주 긍정적이라는 신호탄을 제대로 쏘아올린 셈이죠. 그럼 이런 인상적인 성장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제 벨링브랜즈를 힘차게 움직이는 두 개의 핵심 엔진, 그러니까 주요 브랜드들의 성과를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브랜드 모두 정말 탄탄한 성과를 보여줬어요. 먼저 프리미어 프로틴은요, 판매량이랑 가격이 아주 사이좋게 3%씩 올라주면서 전체 6% 성장을 이끌었고요. 다이마타이즈는 바로 마실 수 있는 RTD 쉐이크가 국내외에서 불티나게 팔리면서 5%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실제 소비자들이 매장에서 사겠량은 무려 19%나 폭증했는데 왜 회사가 가게에 보낸 물량, 즉 출하량은 6%밖에 안 늘었을까요? 이 숫자 차이 뒤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스토리가 숨어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좀 복잡한데요. 제가 쉽게 풀어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작년 3분기를 기억해야 해요. 그때 유통사들이 재고를 정말 어마어마하게 쌓아뒀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상대적으로 적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바로 기저효과라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몇몇 큰 유통사들이 우리 이제 재고 많이 안 들고 있을래 하면서 재고 보유 기간을 줄여버린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이커머스 쪽에서 프로모션 물량이 기대 이상으로 빵 터져주면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메꿔줬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소비자들이 안 산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엄청 샀는데 이런 복잡한 재고 문제 때문에 숫자가 좀 왜곡되어 보인 일종의 착시 효과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매출 성장이라는 아주 밝은 면을 봤는데요. 이제는 수익성에 영향을 미친 도전 과제들로 한번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과연 이익 쪽에서는 어떤 압박이 있었을까요? 핵심은 바로 이 숫자입니다. 마이너스 130 베이시스 포인트. 이게 뭐냐면요, 조정 매출 총이익률이 35.1%로 작년보다 1.3%포인트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건 팔아서 남는 돈의 비율이 조금 줄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죠. 그럼 이익률은 왜 떨어진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원자재 가격도 오르고 유통비용도 늘었고요. 또 포장 디자인을 새롭게 바꾸는데 돈이 들어갔죠. 게다가 작년에는 운 좋게 비용이 좀 덜 들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 효과가 사라지면서 상대적으로 비용이 더 든 것처럼 보이는 기저효과가 또 발생한 겁니다. 한마디로 사방에서 압박에 들어온 거죠. 다음은 판매비와 관리비, 우리가 보통 SG&A 비용이라고 부르는 항목인데요. 언뜻 보면 이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난 것처럼 보이거든요. 하지만 여기에도 우리가 꼭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숨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전체 SG&A 비용 1억 4,500만 달러 중에서 거의 절반에 가까운 6,800만 달러가 지금은 단종된 브랜드 때문에 생긴 딱 한 번의 법적 비용이었다는 사실. 이 거대한 일회성 비용을 싹 걷어내고 보면요, 실제 운영에 들어간 비용은 오히려 매출에 비해 줄어들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관리가 잘 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비용 압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의 재무 상태는 아주 튼튼합니다. CFO가 직접 한 말을 들어보시죠. 3분기에만 4천만 달러의 영업현금을 벌어들였고 연말에는 순부채 비율이 2배 밑으로 떨어질 겁니다. 현금을 버는 능력이나 빚을 관리하는 능력에 대해서 굉장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말이죠. 그럼 이제 시선을 미래로 한번 돌려볼까요? 앞으로 남은 4분기와 2025년 전체에 대해서 회사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공식적인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회사가 연간 실적 전망치를 내놨는데요. 이전보다 예측 범위를 더 좁혔어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매출과 이익 모두 예측 범위의 딱 중간값은 그대로 유지했다는 점입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 연말까지 이 계획대로 문제없이 갈 수 있어 하는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요, 4분기 조정 EBITDA 마진은 약 19% 정도로 3분기보다는 좀 낮아질 거라고 해요. 왜 그런 걸까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4분기에 이익률이 좀 주춤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프로모션을 더 공격적으로 하느라 돈을 좀 더 쓰고 또 원자재 가격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분말 제품의 핵심 원료인 유청단백질 가격이 오르는 건 내년까지도 계속 부담이 될 수 있는 문제예요. 여기에다가 포장 바꾸는 데 드는 일회성 비용, 그리고 또 나왔네요. 작년에 운 좋았던 부분에 대한 기저효과까지 더해지면서 마진에 부담을 줄 거라고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당장의 실적을 넘어서 저 멀리 수평선 너머에 보이는 잠재적인 위험 요소, 바로 이 관세 문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상황이 아주 명확해져요. 일단 올해, 그러니까 2025 회기연도에는 관세 걱정은 전혀 안 해도 됩니다. 문제는 내년 2026 회계연도부터인데요. 뉴질랜드나 유럽연합에서 들여오는 유제품 단백질에 15%의 관세가 붙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 이게 진짜 현실이 되면 전체 원가에 약간의 부담을 주는 그런 잠재적인 역풍이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벨링 브랜즈는 소비자의 폭발적인 사랑을 받으면서 정말 강력하게 성장하고 있지만 동시에 여러 가지 비용 압박이라는 만만치 않은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성장과 비용이라는 팽팽한 줄다리기에서 과연 어떻게 균형을 잡아나갈까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앞으로도 벨링 브랜즈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